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주가 점검해보고요. 다음 주 주시장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리딩투자증권의 배정현 센터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부채 한도 문제도 일단 타결됐고 셧다운 문제도 풀렸는데 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주시장이 그렇게 환영하는 막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시장도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졌고요. 오늘 주시장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그런 그 해결된 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예.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그런 게 좀 먹히고 있는 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예. 그 부분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수치로 나타나는 어떤 경제 지표나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셧다운이나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매크로 지표만 좀 몇 달 회복 속도를 좀 딜레이 되게 만드는 효과였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 효과는 조금 단기적으로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거를 해소한 건 아니고 불확실한 순간을 저 뒤로 밀어놓은 거죠. 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예. 사실은 연말이나 내년 초 데드라인으로 가 있는 2월 가면 2월 전후에서는 다시 이 이슈가 불확실성으로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때 또 양적완화 축소 같은 게 겹치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던데 걱정이에요. 테이퍼링이 정말 10월이나 12월 개시될 수 있는데 네. 10월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12월도 좀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이 점점 뒤로 그런 미뤄지는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예. 자, 외국인 매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까지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면 36거래일이니까 어제도 신기록입니다만은 이 신기록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갑자기 2달 전에는 없다가 2달 이후엔 지금은 이렇게 있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8월부터 9월 움직임을 보면은 예. 첫 번째 테이퍼링의 얘기 가능성이 나왔을 때 네.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채권 자금들이 금리 상승 우려감으로 빠지면서 예. 주식으로 넘어오는 사이클이 한번 있어서 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좀 커지는 효과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외국인 매수가 저희 쪽에 들어왔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사이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신흥국은 그 과정에서는 좀 네거티브하다.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높거나 산업 기반이 좀 약한 데들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한국의 경우에는 또 신흥국 내에서도 좀 세이프한 국가로서 머니플로우의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국가의 인식이 살아나면서 예. 테이퍼링이든 아니면 신흥국가의 어떤 유동성 위기든 간에 우리는 수혜를 받는 구조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시장이나 우리 경제를 어떻게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본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냐면 일본한테도 치이고 중국은 따라오고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는 주식시장 측면에선 매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끼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달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도나 인도네시아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상반기에는 우리 같은 얘기를 그 나라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게 이러다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또 한꺼번에 쫙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우리 투자자들만 이게 덤탱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36거래일이지만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롱머니가 있고 쇼터머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머니들이 좀 혼합돼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행태나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는 거는 롱머니 기준으로 예측은 그중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롱머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쇼텀으로 들어온 머니들이 차익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는 다른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국 중에 위기국가는 다르게
산업 구도라든가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견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외국인 시각 중에 저희가 바뀌지 않는 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좋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은 중간에 일본 대비 반사적 피해를 봤다가 다시 최근까지 회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정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일회성으로 그치고 추진적으로는 대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볼 때는 다시 들어올 것이다. 롱머니의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순매수를 계속했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팔았다 샀다 할 수 있는데 매수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아까 제가 예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사고 LG전자는 또 팔고 개인들이 샀으니까 또 인터넷 업종이죠. NHN은 사고 NHN의 그 계열사인 NHN 엔터테인먼트는 또 팔고 자동차도 현대차는 사고 기아차는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이렇게 잡아내기가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이 참 힘든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같은 것도 조금 언급을 좀 해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또 그 주식이 또 오늘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이 매수 기조가 유효한 거는 나름대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 주가는 또 어느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도 조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 매수 어떤 이번에 유동성 장세의 초기에는 그리고 대표주 위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그런 식으로 대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1등주. 일단 한국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차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어디 이제 시장에서는 다른 뭐 자잘한 뉴스 가지고 뭐 부정적인 걸 나오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차익 실현이 강하다 그러면 그들도 어느 정도 액티브 펀드에서 운용을 초기에는 한국을 사는 식으로 대표를 사다가 이 상승률이나 상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소외됐던 주식들로 또 순환매도 가고 아니면 그 순환매일 뿐만 아니라 상대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3분기 실적 펀더멘탈 차원에서 좀 소외됐던 걸 더 사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매도하다가 이번 주부터 좀 사기 시작한 게 은행주이거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은행주 주가가 좀 오름세더라고요. 갑자기 좀 뭐 국내 그 기관들 위주로 해서 은행주가 수급으로 올랐다가 최근 이번 주 한 중반부터 외국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사고 있는데 아마도 대표주로서의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얻어 채운 이후에 그 좀 숨어있는 저평가 기업이라든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불확실성이 적은 기업들을 다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 맞추기를 좀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사실 이 센터장님들이 좀 한가해지셨었어요. 한 2주 동안.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가 셧다운을 이제 멈췄으니까 다음 주부터 연달아서 이 경제 지표들이 쭉 나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셧다운 직전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하고 2주 쉬고 나오는 경제 지표들 조금씩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인가 보니까는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는 추세는 분명히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이 멈추게 되면 어쨌든 간에 소비를 하던 투자라든가 공공 부분이 분명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표는 안 좋아질 수밖에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분위기는 10월, 11월 이어질 거고 사실은 4분기나 GDP 자체도 조금 톤다운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좀 중장기적인 미국 매크로는 뭐 국가 레버리지 비율에도 불구하고 뭐 인구 구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장밋빛인 것 같고요. 그 GDP 그 수치가 일단 기대치가 다운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성장률이나 그런 부분이 둔화가 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비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니까 한 3% 4분기 기준으로 연 기준으로 3%를 예상했던 건데 이번에 셧다운이 한 20일 되면서 한 2.4% 정도로 예상 전망치가 좀 낮아졌다. 그렇지만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이미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거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좀 별개로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들이 더 조금 더 지배하는 시기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이라는 건 뭐 셧다운하고 관계없이 추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겠네요. 자, 최신 뉴스 중에 하나를 봐야 되겠어요. 중국
네. 3분기 GDP 발표가 저희 방송 직전에 있었는데 네. 마켓에서 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요? 네, 네. 그 뭐 나오기 전에 데이터를 잠깐 보고 나오느라고 디테일한 거 다 보지 못했는데 예. 그 예상은 좀 됐었습니다. 저희 중국 이코노미스트가 그 발표되기 전에도 한 중국에서 뉴스플로우 분위기가 7.8 나올 거라는 게 흐르는데요. 예. 근데 사실 다른 나라 국가와 다르게 좀 중국은 그런 컨센서스가 잘 받는 편이더라고요. 그게 예. 묘해요. 미리 중국계 애널리스트들이 내면 거의 거기에 맞더라고요. 네. 제가 뭐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이나 미니 부양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 들어가는 그런 예. 효과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장의 방향 자체는 한 중립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의 분위기는 어쨌든 3분기에 중국 GDP나 그런 것들이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이나 중국의 어떤 소규모 부양 그런 효과로 해서 그냥 바닥 기반이나 아니면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표 발표 자체는 충분히 그 부분에는 부합이 되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2분기보다는 좋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2분기 7.5였으니까 네. 지금 7.8로 나온 거니까 네. 어쨌든 바닥 짚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마켓 컨센서스에 맞는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어떻게 맞았으니까 네거티브한 면은 아니다 이런 평가신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미국 경제 지표하고 이렇게 믹스되면서 시장에 반영할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였죠. 어제 장 초반에 2050포인트 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시장의 기대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2100이다, 2200이다. 지금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은 우리 시장의 종가 맞추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은 저희를 어쨌든 간에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운용의 묘상이나 측면에서 돈이 들어올 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계속 뭐 같이 보시면 우리가 35일, 36일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그 중에 상당 기간은 국내 기관들은 다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그게 어떤 대규모 기관 투자가보다는 리테일 자금들이 모여있는 투신들이 이제 환매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환매해 주세요. 그럼 투자는 이제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개인들이 이제 지친 자금들이 그게 이제 우리 매물대라고 하는데 그게 2050까지 걸쳐갖고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진이 돼야 외국인 매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아니면 테크니컬하게는 2050을 좀 뚫고 올라가면 이제 조금 매물대가 사라지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고 참고로 지금 2050 정도 레벨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선진국이나 이머징 컨트리에 비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신흥국보다도 훨씬 더 싸다는 거죠. 쌉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그 부분 하나하고 사실은 우리 경기 회복 방향성이라는 거 그런 거 하고 환율의 방향도 좀 보고해서 우리는 좀 포커싱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가 이 개인들이 이제 지친 물량들이 나오는 매물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별 종목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야, 저 매물대만 돌파를 하면 날아갈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신고에 따라잡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어제 아침에 2050포인트를 찍고 내려와서 2040포인트 어간에 있지만 다음 주라도 예를 들어서 2070, 2080 가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타겟팅은 좀 뭐 2070에서 서두를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펀드의 경우나 좀 의미가 있을 거고 사실은 펀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추종하는 위주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게 지수가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2070 가거나 2100이 가도 종목이 다 엇갈린 데 가 있으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현대차는 올라가고 기아차는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따가 질문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업종별로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한 희비도 엇갈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또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크게 봐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할까요? 업종이라고. 이런 좀 골라내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매크로 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의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섹터를 골라야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다 경기 민감주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좁혀간다고 하면 네. 순환매든 아니면 밸류에이션보다 좁혀간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표 IT들은 유효한 것 같고요. 예. 업황이나 실적이나 유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 유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부터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은행주도 예.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주들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은행주도 상승은 했지만 아직 그에는 못 미치고 있고요. 예. 절대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도 뭐 PBR로 보통 얘기하는데 0.5배 후반에서 0.6배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서 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3분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데 실적이 어떤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시장에다가 네. 노이즈를 줄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좀 좋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동차 업종에서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완성차에서 부품주 쪽으로 좀 매기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오늘은 좀 하락 조정을 네, 받은 것 조정 같아요. 받는데 아까 다른 이슈는 저희 애널하고 물어봐도 현재는 좀 발견하기는 힘들었고요. 예. 3분기 실적은 뭐 프리뷰나 그런 걸로 알려졌지만 그 정도에서 무난하게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차익 실현이나 그런 게 좀 성격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져서 조정이 있으면 한번 다시 보시고 예. 지금은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그 부품주 쪽에서 부품. 그래서 예. 골라보시는 게 더 뭐 좀 시장에서의 수익을 내는데 시장 따라가면서 수익 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좀 계속 될까요? IT 대표주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또 말씀드린 게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추이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세도 참고를 해서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LG전 실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LG전자는 또 하락세이기도 하고 외국인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1등주만 사야 된다. 네. 이런 공감대들이 시장에 네.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가 계속 될 수 있을는지. 1등주인 이유가 지금 시장 상황의 어떤 그 트렌드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때는 2등주가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트렌드가 제가 보기에는 뭐 LG전자 담당자한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느낌으로 오는 거는 최근에도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포화라는 시장의 부정적인 센티멘트 상황에서 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디램 가격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한 축으로 있다 보니 네. LG전자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디펜시브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1등이다 보니까 네. 포화 상태에서는 2등주가 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시 LG전자가 세컨티어지만 조금 더 그 같이 경쟁하는 스마트폰이 다시 좀 다른 모델이 나오면 좋아진다. 네. 그런 또 트렌드가 오면 LG전자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겠지만은 예. 지금의 트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당분간은 그 1등주의 어떤 좀 독주가 또 이어갈 거고 특히 삼성전자는 그거 아니더라도 또 디램 쪽에서 또 효자 노릇을 한다. 예.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주가가 1,700, 1,800에 있을 때는 오시는 센터장님들마다 이제 살 때다, 강하게 사야 된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2,000포인트 쓱 넘어가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네. 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센터장님이나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리딩 투자증권의 배정현 센터장께서는요, 외국인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외국인의 큰 머니플로우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매도로 돌아서더라도 그때를 기회로 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라든지 IT 대표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 쪽,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은행주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